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센트리아 ABO 김영남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4일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Y 저희 Y 에 대해서 진솔하게 전달드리려고 섰습니다. 저는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여자고요. 평범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조금 창피할 정도로 너무 평범합니다. 저는 로봇 기요사께 4분면 중에서 다른 거 해본 적 없고요. 그냥 달달이 월급 받는 일만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쟁쟁한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전문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자영업이라는 것도 꿈꿔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조차도 못 해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가난했는데 가난이 뭐지? 그 의미 가난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더 지하, 단칸방, 반지하, 단칸방 이렇게 어렸을 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파트라는 걸 동경하지 못했고 나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다. 9층에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도 못한 너무너무너무 평범이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을 정확히 대변해 줄 수 있는 한 문장입니다. 아파도 학교에 간다. 양호실에서 쉬더라도 학교에 간다. 굉장히 성실하지만 굉장히 융통성 없는 인간.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도 아메이를 할 수 있다.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분명히 저기 나열된 것들은 전부 다 결핍입니다. 결핍이거든요. 그런데 저 나이 때에는요. 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학교를 다니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려니까 가고 오려니까 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일대 변환기가 저한테 옵니다.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정말 저한테는 일대 변환기예요.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것 때문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누구한테? 저 스스로에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2가지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월급 받는 일을 했죠. 하나가 뭐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조그마한 신문사에 다녔습니다. 좋았던 점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잡지를 공짜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몰라도 제목은 딱 말하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 되게 유식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유독 저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잡지가 그 20대 중후반에도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모습도 있구나.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이런 소품들을 사는구나. 와, 저런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야, 물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인테리어가 정말 쌈박하게 나오는 잡지였습니다. 예. 그걸 계속 뒤적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에 할 일이 없으니 모든 일을 그만뒀거든요. 청운의 푸른 꿈을 꾸었죠. 현모 양처. 근데 개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서점에 들렀습니다. 저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20대 중후반에 봤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신혼 초니까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저 잡지가. 그래서 저거를요 뒤적거렸어요. 그런데 집에 갖고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뒤집어서 얼마지? 근데 제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그런 수치심을 사실은 대학을 떨어져도 그런 수치심을 안 느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수치심을 느껴본 계기, 첫 번째 인생에서의 계기. 지금 생각해보면 저 잡지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요. 4,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거를요. 선뜻 결제를 못하고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사고
못 사고 저런 모습으로요 서점문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4,000원으로 느끼는 나의 수치심은 제가 너무너무 제 감정을 어떻게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 열거 속에서도 제가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요. 이때 30대 초반에 4,000원이라는 돈으로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뭔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결혼하니까 일 안 해도 돈을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 남편이라는 아바타가 딱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바타의 돈을요, 제가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나도 되게 이상한 인간인데요, 저도. 그걸 왜 못 썼을까? 지금도 저는 그 퀘스천입니다. 예. 되게 양심적이었나요? 아니면 바보였나요? 예. 들으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고요. 네. 어쨌든 저는요, 못 썼어요. 그러고 왔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미 물 건너 갔던 거죠. 예. 그런 4,000원의 수치심을 느끼면서요. 첫 번째 돈에 대한 현실 점검이 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빨리 왔다고요? 빨리 왔는데 아메이가 와도 아메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요. 빨리 왔는데 느끼긴 했거든요, 제가. 돈에 대한. 근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의 그때의 나이는 30대 초반이거든요. 육체는 다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 자란 육체와 저의 멘탈적 나이의 간극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하늘과 땅인 거예요. 멘탈적 나이가 뭐냐고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이라는 걸 남편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의 돈을 벌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차를 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 때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그 4,000원의 잡지로 내 인생의 수치심과 나에 대한 수치심과 나에 대한, 제가 4천만 원이면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4,000원이에요. 그 4,000원으로 느끼는 나의 육체와 나의 정서적의 간극. 도대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항상 이 안에서 듣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냥 자라왔던 거지 내 생각을 갖고 나를 키워냈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게 수치였던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나의 정체성까지 그 4,000원이 막 흔들었던 거예요. 나 뭐지?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못 느꼈냐? 아니요, 그 전에는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잘나지 않았다라는 걸 저 때 깨우쳤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육아 통틀어서요, 한 5년에서 7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했는데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함께 나가버리는 소모적인 감정들이 바로 그 4,000원에서 오는 수치심이었어요.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를요 애를 키우면서 계속 느꼈던 거예요. 빨래를 하면서 계속 느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느끼고요, 자면서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이에 뭔가를 했는데 저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짜증내고 내가 왜 결혼했지? 결혼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해서 찍기 시작하고, 잘나서 그러면 괜찮은데요, 못나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그래서 제가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탈출구는 바로 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탈출구로 삼아서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변 정리가 다 됐냐? 아니요. 그때 아이가 5살, 3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뭣도 모르고 저녁 10시, 11시까지 하는 일을 초이스해서 했던 거예요. 질렀어요, 일을. 그리고 주변 환경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걱정은 됐죠. 하면서 정리하자라는 게 그때 또 저를 제가 알았어요. 아, 저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학습지 관리 교사를 시작합니다. 왜? 그 전에 결혼 전에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요. 신문사에 다닐 때는 열정페이를 받고 했고요.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했고요. 그냥 일이 좋아서 했고요. 재밌어서 했고요. 이 두 번째로 택한 일은요. 완전히 직종이 바뀌어서 뭐가 됐냐면 사설학원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요. 제가 겁이 나지 않았었나 봐요. 예. 그 간절함이 아이들 어리고 주변 환경 정리 안 되고 남편은 반대하는데 제가 그냥 저질렀던 거예요. 나갔어요. 내가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정리되면서 제 위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말려도 되지 않는구나를 인지했었나 봐요. 다 아이도 남편도 저를 주변으로 해서 시간도 바뀌고 환경도 정리되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학습지를 하면서 했습니다. 예. 어떤 일이냐면요. 8시간, 작게는 8시간이고요. 길게는 9시간, 10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서요. 월 수입의 양이요. 150만 원이 될 때가 있고요. 160만 원이 될 때가 있고 170만 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인센티브가 이렇게 걸리면 200만 원 정도인데 다 제하고 200이 안 되게 평균 한 150만 원 달달이 받는 수입의 양을 양으로 교체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앞에서요. 4,000원에서 느끼는 그 수치심을요. 월 150만 원을 받는 그 김영남으로 변해 있는 나. 너무도 사랑스럽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150만 원에. 예. 근데 몰랐던 거죠. 제가. 그런데 두 번째 계기가 옵니다. 그 일을 하면서요. 친동생으로부터 아메이 제품이 제 손에 쥐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메이 제품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상한 소리가 제 귀에 계속해서 제품과 함께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죠. 눌러주세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너가 쓰는 소비를 이쪽으로 바꿔봐. 그러면 돈이 돼. 그리고 시간이 흐르잖아? 그 소비를 바꾸는 사람들을 모아봐. 그럼 자산이라는 게 돼. 그래서 너가 학습지 안 해도 있잖아. 그 학습지라는 일을 그만뒀을 때 너에게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메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소리를 저에게 귓가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쓰고 듣고 쓰고 듣고 듣고 쓰고 쓰고 듣고 듣고 쓰고 쓰고 듣고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한 그 당시 7,000원 정도를 받으면서요. 계속 했습니다. 제 딱 경제적 저의 레벨과 지식적 저의 수준은 이걸로 정리되거든요. 경제적 저의 수준은요. 딱 월 150만 원 받는 일. 그리고 지식적 수준은 내가 8시간, 9시간, 10시간 일해서 월 150만 원 받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없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저런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니까요.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지식 수준과 이런 경제적 수준으로는요. 이해가 절대로 안 되죠. 한 번 듣고는요.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수준으로 봤을 때. 근데 자꾸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저의 귀에 대고 저런 걸 속삭이는 거예요. 천사인지 악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속삭여요. 소비를 계속 바꿔. 소득이 돼. 소득이 모이면 자산이 돼. 자산은
너에게 일을 안 했을 때 또 수입을 만들어줘. 막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공부가 됐죠. 아, 내가 받는 150만 원의 월 소득과 이 아메이 소비를 바꿔서 나오는 수입을 자산이라고 하는데, 와우, 이거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돈의 성격을 갖고 있구나, 완전히 틀리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듣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 저는 수입의 양에 포커스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메이 소비를 통해서 나오는 자산 구축 시스템에서 나오는 돈은 수입의 질적인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150만 원이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돈이라는 걸요. 제가 행운인지 불행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본질을 정확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몇몇 알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와 인터뷰와 찐빠를 먹으면서 있잖아요. 제가 다 나처럼 생각하는구나. 수입의 양을 생각하는구나. 그것만 생각하지 꿈이라던가 살고 싶은 모습이라던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끊임없는 시간 투자를 통해서 공부를 어떤 걸 하고 싶은가? 그리고 일 말고 또 다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취미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생각들은 절대로 저 생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또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생존에 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정의로는요. 근데 꿈속에는요, 생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메이는. 그래서 다른 일과 참 다르다 하는데 그걸 제가 이해해 버렸지 뭡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 평균을 맞추기가, 저 시소를 균형 있게 맞추기가 너무도 쉽지 않구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무엇을 바꿔내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안에 탱피폼을 바꿔 쓰면서요, 더블엑스를 먹으면서요, 실내 바이크를 타면서요, 스킨을 바르면서요, 빨래를 하면서요, 휴지를 쓰면서요, 간장을 먹으면서요, 이런 생필품을 쓰면서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네. 나는 4,000원의 수치심을 느꼈던 사람인데 150만 원에 너무도 행복했고 다 이 세상을 가진 것 같은데 자살이라는 개념을 또 배워나가면서, 와,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이 시스템은, 이 아메이는 이런 생각들, 나의 변화되는 사고의 과정 속에서요, 제가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뒤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저의 돈의 개념입니다. 제 20대 때는요,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가치지향적이었습니다. 아메이 초반에 생필품을 쓰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제가 돈이면 다야. 돈 그러지 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가치 있게 살아야지. 제가 뭣도 모르고 20대 10년 내내 이런 소리를 했고요. 30대는 결혼과 함께요, 그 4,000원짜리 잡지를 못 사고 나오면서요, 굉장히 수치심, 더 나아가서 나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그 4,000원의 씁쓸한 돈이라는 개념을 제가 느꼈고요. 40대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 돈을 벌려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러 다시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예, 이렇게 저의 20대, 30대, 40대를 겹치면서요, 돈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세상에 돈이 아니고 자산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개인적 성장이 지식적 수준이요 높아지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깨 뿜뿜인 거죠. 예,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야, 치약 팔러 왔는데 왜 저딴 소리를 해? 막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알아버린 거예요. 이 진리를. 예. 자, 정리하면요, 요 그림입니다. 똑같이 일입니다. 일인데 150만 원의 수입의 양에 월에 포커스 되어 있느냐? 아니면 생필품을 바꾸면서 그 150만 원이라는 자산에서 그게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느냐? 그 질. 수입의 양에서 수입의 질로 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가 알아? 개맛을 속으로 이럽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꾸준히 진행합니다. 예. 이 안에 있어서 4천원에서 느끼는 수치심이 150만 원의 평범한 수입의 양의 행복감과 그 다음에 자산 수입 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즈니스까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와우, 저는 아메이 하기 너무 잘했다. 아메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이런 생각 하지 못합니다. 진짜. 왜? 양에서 질로 돈의 개념이 넘어오지 않으면요. 저 평균 워라벨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메이 속에 있으면 생필품을 바꿔서 있으면요. 스마트 바이크로 운동합니다. 더블X 먹고요. 활성산소 퇴치합니다. 세제 써서 피부에 좋습니다. 스킨 바릅니다. 에센스 바릅니다. 피부 좋아집니다. 제 피부 광택 나거든요, 지금. 나이를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간장, 좋은 간장 씁니다. 좋은 휴지 씁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의 건강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소비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파트너, 그 안에서 인간관계의 건강함을 배웁니다. 이 안에서. 그게 커지면 저에게 경제적인 독립, 진짜 경제적인 자립, 나만의 수입, 남편 떠나서 나만의 수입, 나만의 아바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예, 시간적 자유를 느끼죠. 그래서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나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침 10시에 만나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고요. 편안하게 11시에 만나서 좋은 장소에 가서요. 좋은 경치를 보면서요.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 부모님의 아픔은요. 갈 수 있어요.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저런 게 이루어지는 거를 끊임없이 봅니다. 그래서 로망합니다. 그래서 선망합니다. 치약 바꿔 써서 이런 일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이 되냐면요. 나에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이 아메이라는 요 생필품을 쓰면서 4천원 150만 원 자산 이걸 구축해가는 생각의 전환을 받으면서 개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저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메이가.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정말 생활입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아메이가 진짜 생활입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그 생활이 저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생활과 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아메이는 생활이 되고 생활 자체가 저에게는 일이 되고요. 그 일이 나를 만듭니다. 김영남을 만듭니다. 완전히 정체성을 성립해 나갑니다. 거꾸로 돌아가면 무엇이? 아메이 생필품을 쓰면서.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래라는 걸 A라는 분에게, B라는 분에게, C라는 분에게, D라는 분에게 나의 Y아메이는 이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관계와 훨씬 더 건강한 관계와 훨씬 더 자립도가 높은 자산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괴가 제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Y아메이는요, 익사이팅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찐빠를 먹어도 흥미진진하고요. 오케이를 해도 흥미진진합니다. 울어도 흥미진진합니다. 그냥 그건 과정에 불과합니다. 저에게는. Y아메이는 저에게 첫 번째 익사이팅한 일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아메이 입걸, 생활 입걸, 일 입걸, 나라는 정체성 확립 제가 뽑아냈습니다. 그 방정식을 이 안에서 굉장히 미닝풀합니다. 저한테 아메이는 유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익사이팅하고 미닝풀한 아메이가 있잖아요. 자산을 만들어줍니다. 돈만 되는 일이 아니고요. 돈도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조그만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 저의 Y 아메이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몸속 장 건강을 챙기는 건 바쁜 생활 중에도 균형 잡힌 건강을 바라는 현대인이 가져야 할 상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등이 장내 유익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현대인은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검증된 원료와 뛰어난 과학기술로 현대인의 장 건강을 지켜주는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365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365 한 포에는 무려 83억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으며 생존력과 장부착력이 우수한 HN019와 NCFN이 핵심 균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면서 감소하는 비피도 박테리움인 BL04를 강화하여 총 3가지 핵심 균주가 90% 이상 조성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365 프로바이오틱스는 식물 원료인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한 이눌린을 함유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과학자가 엄선한 5가지 균주의 독점 포뮬라로 완성한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365가 온 가족 장 건강을 365일 지켜드리겠습니다.